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무척이나 온화했습니다. 11월인데 날씨가 초여름 못지않게 더웠는데요. 남부지방은 3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11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때 아닌 더위는 주말 비가 내린 뒤 누그러질 전망인데 다음 주엔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소식 김재훈 기자입니다. 따스한 햇살에 외투는 금세 고추장스러워집니다. 가벼운 옷차림은 기본, 반소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8.9도를 기록하면서 1907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낮에도 중부 25도 안팎, 남부는 30도까지 오르면서 11월에 때 아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절기상 입동을 코앞에 두고 계절이 역주행하는 것은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 때문입니다. 시계 방향의 기류를 따라 여름처럼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이례적인 가을 더위는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가을답지 않게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배수로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침수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말 동안 강한 바람과 함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에는 대륙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들어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집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10도 이상 급락하고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곧 있으면 본격적인 김장철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가격 인상 소식에 만만치 않은 밥상 물가까지 소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김장 재료에 대해서도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김장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서영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은 찾아왔습니다. 한 15포기 정도 담을 거예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도 세일할 때마다 그걸 이용해서. 배추 15포기면 7만 원대, 작년보다 5천 원은 더 줘야 하는데 소금이며 고춧가루며 값이 오른 재료 투성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김장재료 수급 관리와 할인 행사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카미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으면 이번 주 할인에 들어간 품목은 뭔지, 어디서 행사가 진행되는지 알려줍니다. 할인 행사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1인당 2만 원, 전통시장에서는 3만 원까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이 자동 적용되지만 전통시장에선 영수증을 챙겨 상품권 등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업체별 할인에 정부 할인 지원까지 합하면 품목별로 최대 50% 할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10% 더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김장 가격은 11월 상순에서 11월 하순으로 가면서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추, 작황 등이 개선되며 이달 중순을 넘어가면 김장 비용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전 씨가 자신을 뉴욕 출신으로 속이기 위해 영어를 섞어 썼던 표현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에까지 활용되자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말 낸 한 기업에 대한 보고서, 제목이 IM 신뢰해요입니다. 그러자 다른 증권사들도 두 개 분기 연속 흑자 IM 기대해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는 등 비슷한 제목의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말 한 방송사가 보도한 전청조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 중 뉴욕 출신인 척 IM과 넥스트타임을 섞어 쓴 표현이 일종의 유행어, 밈으로 확산되자 이를 활용한 겁니다. 유통업계 등 다른 기업들도 관련 밈을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온은 IM 더블 할인이에요.
위메프는 IM 특가예요. 넥스트 타임은 없어요. 카카오페이도 IM 알뜰해요라는 문구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밈 트렌드를 활용해 젊은 세대들에게 친근함을 주려는 의도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위근우 대중문화평론가는 자신의 SNS에 사기꾼이 사기를 위해 쓴 말이라면 적어도 기업 마케팅에서는 지양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재밌게 다 따라하고 유행같이 보고 있었어요. 뭐 사람들은 많이 따라하는데 그걸 홍보 목적으로까지 할 필요는 있나 그냥 싶기는 했고.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밈 문화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댈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지만 사기 피해자도 있는 만큼 최소한 이를 활용한 기업 마케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어느새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펼쳐보는 학생들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잠을 충분히 자면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갈 때라고 조언합니다. 막바지 수능 준비 방법 안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력을 넘기고 넘겨 어느새 다가온 11월. 2주 뒤면 수능 시험일이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공부 양을 늘릴 때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쳐서 두뇌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9월 모평에서 어려운 문제가 빠지고 EBS 연계가 높아졌는데 마무리 학습도 EBS에서 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남은 기간 수능 시간에 생활 리듬을 맞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뭐 오전에 국어와 수학, 오후에 영어와 탐구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수능에 맞는 내 몸을 좀 맞추는 생활 패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 유행하는 독감을 주의하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수능일 컨디션 난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이후 25일 만에 피란길이 열렸습니다. 주변국의 중재에 따라 외국 여권 소지자와 중환자들이 이집트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자 지구 남부 라파 검문소를 거쳐 이집트로 피신한 외국인 명단에 한국인 5명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한미희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와의 국경에 구급차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갇혀있던 팔레스타인 중환자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입니다. نعم الآن يتم نقل 81 إصابة من معظم مستشفيات قطاع غزة إلى الجانب المصري. هذه الإصابات تحتاج إلى رعاية طبية متقدمة وإلى بعض العمليات المتقدمة.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부상자 치료를 위해 라파 국경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 야전병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전히 난민 입국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치료가 끝나면 다시 가자지구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여권 소지자 300여 명도 가자지구를 빠져나와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탈출한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이집트 관리는 전했습니다. No water, no food, no shelter, nothing. We open our eyes on the dead people. And we close our eyes on these people. 라파 검문소는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한 가자 지구와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동안 구호품 차량이 이곳을 거쳐 들어갔지만 사람이 빠져나온 건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25일 만에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작전을 확대하면서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구호품 반입과 인질 석방에 이어 인도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집트는 카타르가 중재한 협상을 통해 이날 외국 국적자와 중환자가 이집트로 이동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외국 국적자 7,500명가량이 이집트로 건너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